금융위원장님, 검찰에서 TMF 피해액을 약 1조 6천억 원으로 추산을 했는데 이 중 1조 3천억 원 가량이 판매자 미정산 금액이죠. 예. 판매자 중 상품권 업종의 미정산 금액만 3,200억 원인데요. 디지털 가전에 이어 두 번째로 피해액 규모가 큰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디지털 가전은 제품 단가가 높은 업종이지만 상품권은 좀 의외입니다. 그런데 티몬 IMF의 회생 절차 개시 명령 신청서를 보니까요, 양사는 업계에서 상품권 판매 비중이 매우 높은 기업임을 명시하고 있고, 올 9월 전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상품권 발행사들이 발행 규모를 줄이면 판매자들에게 줄 정산 대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전에 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0%까지 높여 판매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한 걸 보면 상품권이 티몬 IMF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올 1월부터 7월까지 티몬 IMF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된 상품권 규모가 매월 증가해서 무려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요. 신용카드 이외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으로 구매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큰 규모일 겁니다. 이렇게 티몬 IMF가 상품권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건 상품권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상테크, 상품권 플러스 재테크 시장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이번 TMF 사태로 상테크족들도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상테크라는 구조가 성립이 되려면 해피머니 같은 상품권 발행사, 또 티몬 IMF 같이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플랫폼, 그리고 결제 시 마일리지나 캐시백 등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 그리고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해주는 페이코나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 결제 업체까지 한 사이클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림? 예. 저는 이 구조가 재테크가 아니라 사실상 상품권 깡이고 그 핵심에 간편 결제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아무리 싸게 그리고 많이 사도 결국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 간편 결제 업체들이 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상품권을 페이코 포인트로 충전을 하면 페이코 포인트 체크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아무 데서나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오프라인 가맹점은 물론이고요. 해외 가맹점도 가능하며 공과금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계좌로 송금도 가능합니다. 완벽한 그 깡의 형태인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구조에 대해서? 그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9월 15일 날 저희들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이 되면서 상품권 쪽에는 그 재무구조가 굉장히 양호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는 할인 발행을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제도 시행하고 나서 조금 제어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 제도 시행 이후의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테크족들은 이제 상품권 할인 정보를 이렇게 실시간 공유를 해왔고요. 할인율이 높을 때마다 대량으로 구매해 쌓아두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이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체크카드라든지 또는 현금에 대한 결제 한도는 지금 결제 한도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이렇게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한 규모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최근 5년간 간편결제 대표 3사에서 5조 4천억 원 규모의 상품권이 포인트로 충전이 됐고요. 이 중 80%가 페이코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금액이 모두 상품권 깡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번 TMF 사태로 페이코에 1,300억 원대 미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대표적인 상테크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이렇게 간편결제 업체인 페이코의 경우에 올해 들어서 상품권 충전 한도를 급격하게 늘려서 이러한 피해를 더 유도하고 TMF 사태를 키운 책임도 저는 크다고 보는데 위원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그게 할인 발행을 이렇게 하고 하는 부분들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충전 한도를 더 올리고 하는 부분보다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법이 시행되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1분 더 드리세요. 예, 어쨌든 문제는 TMF 사태의 내관이 된 상품권강을 규제할 현재 법적 근거가 없진 않지만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상품권은 화폐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인지세만 내면 누구나 발행할 수가 있고 마치 유령화폐처럼 유통이 되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해피머니 상품권처럼 휴지 조각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모바일 교환권 같은 신형 상품권이나 선불 충전금 같은 전자적 형태로의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면서 발행이나 유통 과정이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행법상 개인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매 한도를 정해놓은 게 있지만 법인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이런 횡령이나 자금 세탁 같은 범죄 수단으로 악용돼서 지화와 경제화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또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기재부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상품권 관리 실태에 대해서 잘 알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앞으로 이런 제2, 제3의 TM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품권 발행부터 회수까지 충분한 관리 감독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동의하시죠? 예,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종강 전까지 이런 상품권에 대한 금융위의 앞으로의 그 대책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품권 중에서 이제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것은 저희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제가 되고 대상을 이번에 많이 넓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빠져나가는 부분이 소위 지류 상품권만 있는 경우인데 그거는 이제 약관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공정이 소관이고 하다 보니까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